네, 안녕하세요. 실전맨 TV입니다. 실전맨 TV의 온라인 SNS 마케팅 강좌입니다. 네. 이번에는 블로그 포스팅, 파워 블로그 만들기입니다. 네. 전반적인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 블로그 만드는 방법 등, 네.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실전맨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는 센스,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할 점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장 하단에는 실전맨 TV에 전반적인 어떤 컨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하단에는 상세 정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전맨 TV의 온라인 SNS 마케팅 강좌, 블로그 포스팅, 파워 블로그 만들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작성을 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그냥 네이버 아이디를 가입을 하신 후 블로그를 그냥 아무런 그 이미지를 쓰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블로그 작성을 하시면은 좋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포스트 몇 개 했을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의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립 사진이나 정상적인 사진을 쓰지 않고 포스팅을 했을 때에는 블로그 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블로그 작업을 하기 전에 R 툴즈 통합팩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RPDF, 이지 PDF 에디터, 그리고 포토스케이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의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또 이미지상의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네. 이 정도의 작업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 후에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셔야지만이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면서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포스팅 할 때마다 실제 사진과 그때그때 사진 찍는 것과 동영상과 실제 찍는 그 사진과 동영상을 매번 하면 좋지만 하시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사진을 계속 쓰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기본적으로 병행을 해서 포스팅하는 방법까지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회원을 가입을 하신 후 이렇게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대로. 네, 확인하시고 그런데 아이디를 정하시고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본인 확인 이메일, 휴대전화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인증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리고 네이버는 아이디는 3개까지 개인명인당 3개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가입을 할 때 휴대폰 명의는 3개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3개 이상은 인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공동 PC방에서나 이용을 하실 때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좀 위험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일회용 로그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모바일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하여 설정, 네이버 계정,
정보 메뉴에서 일회용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확인되는 일회용 로그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PC상에 번호를 부여받은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일회용 번호로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PC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제 개인 노트북이고 하니까 그냥 제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네이버 중간 정도에 자기의 블로그와 카페, 메일, 알림, 마이구독, 포스트, 클라우드, 오피스, 캘린더 여러 가지 항목이 뜹니다. 네. 블로그로 이제 지금 들어가는 과정 절차는 항목에서 블로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내 블로그라는 클릭을 해주시면 본인의 자신의 블로그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프롤로그를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인 블로그 포스팅이 되어 있는 것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 모양의 이미지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누르시면 기존에 포스팅 되어진 순서대로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블로그를 디자인을 꾸미는 방법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내 메뉴, 그 다음에 본인의 닉네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글쓰기를 바로 하실 때는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관리로 누르시면 됩니다. 관리가 어떻게 보면 설정입니다. 네. 모든 미디어나 모든 제품에 대한 설정에서 모든 것을 조절을 가능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관리를 누르시면 블로그를 전체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그리고 뭐 전체 보기 누르시면 한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네. 메뉴 처음에 기본 설정부터 보시면 블로그 정보, 블로그명, 자기의 블로그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블로그의 닉네임, 네. 본명이 있지만 또 가명, 닉네임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간략한 자기의 소개글, 그리고 내 블로그 주제. 네. 지금은 저는 이거를 굳이 주제 분류를 하셔도 되지만 설정을 해놓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어떤 포스팅의 글에 따라서 조회수에 비례해서 어떤 업종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등록, 네. 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내 컴퓨터상의 이미지에 있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PC 버전 블로그 프로필이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네. 모바일 상에 휴대폰 상에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 사업자 번호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이버 톡톡 연결하는 연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 주소, 네. 본인의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리고 프로필 정보, 네. 제 개인 프로필 정보, 기본 에디터 설정. 구 버전은 예전에 블로그 상의 버전은 스마트 에디터 2.0이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현재는 스마트 에디터 1, 네, 베타.
거 지금 되어 있죠. 최신 버전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9 버전도 가끔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9 버전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글쓰기로 가서 포스팅을 시작을 할 때 보시면 9 버전이 먼저 뜨지만 그 위쪽 상단에 신 버전이 또 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할 때 신 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 버전을 클릭을 하고 이제 포스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방문 집계 보호 일정 설정, 콘텐츠 권유 설정, 스팸 차단 설정, 차단된 글 목록, 댓글 안북을 보는 이웃 그룹 관리, 그리고 나를 추구한 이웃, 그리고 서로 이웃 맺기, 블로그의 이웃을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지사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상에 스킨을 제공을 해줍니다. 본인의 디자인에 맞게끔 스킨을 설정을 하시고 스킨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블로그 상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내 스킨 관리도 있고요.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블로그 상에 타이틀도 있고 메뉴 형태, 그리고 프로필 영역, 카테고리, 최근 댓글, 카카오톡, 검색, 사업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검색을 박스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시면 위치도 수정이 가능을 하고요. 위쪽으로 이게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래 상태로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랫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는 원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한 4개 정도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많게는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뉴를 아래쪽에 넣은 상태고요. 위쪽으로 메뉴를 넣어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 사용 설정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시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 스캔 배경, 타이틀, 네이버 메뉴, 여러 가지의 스캔 배경이 있습니다. 컬러도 있고요. 직접 등록하는 방법.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일 등록을 누르시면 컴퓨터상에 있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 댓글 스타일, 글 댓글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 제목, 댓글, 색상 변화도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나스콘, 대표 퍼나스콘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은
댓글 다실 때 이런 움직이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 있잖아. 이걸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직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뮤직은 하나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뮤직은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폰트, 네이버 페이 이용 내역, 네이버 페이 이용 내역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선물 내역, 선물 내역이 하나도 없죠. 주고받고 한 게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공지사항이고요.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 상단 메뉴 설정, 그래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블로그는 필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정으로 지금 필수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도를 폴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도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서재를 책방을 설정을 하고 싶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메뉴도 그렇고 태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넣으시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시면 1차적으로 이 4개의 항목에 대해서 블로그가 PC상에서 보여집니다. 얘를 삭제를 하면 블로그를 작성한 작성한 순서대로 그 포스팅의 글들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를 설정을 했으니까 PC상에서는 최신 글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위주로 글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상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바일상에서는 최신 길들이 제일 이쪽 상단에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항목마다 뭐 공개, 비공개 있고 블로그형, 앨범형, 정방형, 원본 비율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서 본인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도 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 추가를 하실 때 이 항목이 카테고리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항목의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놓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면 그 하단에 카테고리가 생성이 돼요.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카테고리 메인 카테고리 말고 위쪽에 놓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면 데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구분선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분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다시 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구분선을 메뉴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한 번씩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게시판, 잠시만요. 메뉴 게시판, 메모 게시판, 메모를 게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전체적인 블로그를 메인 화면에 홈화면에서 블로그 목록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목록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팅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프롤로그를 클릭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인 포스팅의 글들이 앨범 모양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설정입니다. 뭐 3줄 보이게끔 6줄, 3줄, 9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강조하는 프롤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프롤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질문, 블로그시 질문이죠. 배달을 받으실 건지, 배달을 중지할 건지. 뭐 아무래도 포스팅 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블로그시가 보내주는 배달을 받고 해서 포스팅을 하면은 무난하게 아무래도 다양한 글들을 생각나지 않을 때 적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네. 태그, 본인이 포스팅을 하면서 다양한 태그를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 저장, 여태 지금까지의 포스팅 글들이 여기에 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PDF, 이 글들을 PDF 파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장 목록도 볼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영상, 지금까지 제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API 설정, 그림 리뷰 배너 설정. 자기의 블로그 글은 불법적인 글들을 적는 게 아닌 깨끗한 글들, 정보성, 유용한 정보들을 할 수 있는 캠페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설정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드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애드퍼스트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뭐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광고 매칭 및 수익 공유 서비스입니다. 애드포스트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본인의 저는 지금 등록을 해놔서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처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조회를 하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광고가 삽입이 됐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사용을 해서 본문 광고 사용 설정, 본문 광고 위치에 광고를 어디 쪽에 달 것인지 모두 기본, 중간, 하단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 통계, 내 블로그의 통계를 보시면 일일 현황이 있고요. 조회수, 동영상 재생수, 공감수, 댓글수, 이웃 중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 분석 보시면 그 날짜별로도 볼 수 있고요. 주간으로 볼 수 있고 월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 방문자 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 방문 횟수, 평균 방문 횟수, 전체적인 블로그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하루에 조회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서부터 유입이 되고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죠. 재방문율, 평균 사용시간, 유입 분석, 시간대 분석, 설령 연령별 분포 다양하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분석, 재생시간 분석, 시청자 분석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순위, 자기 포스팅의 순위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수 순위, 댓글수 순위, 동영상 순위, 메뉴별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고 하나씩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떤 이동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해주는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보기로 하시면 전체는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동영상 꾸미기와 어떤 작동법, 어떤 버튼이 있고 어떤 버튼을 하려서 꾸며지고 어떻게 조회를 하고 다양하게 있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설정값도 이렇게 바꿔보시고 하시면 무난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를 포스팅을 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 메뉴로 가서 글쓰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설정되어 있는 게 저는 이제 2.0을 에디터를 2.0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 2.0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늘색 같은 걸 클릭을 하시면 3.0으로 변형이 됩니다. 네. 지금은 얘가 신버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쪽 상단에서 내 메뉴에서 글쓰기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위쪽 소개글, 개인정보, 자기 블로그의 소개글 밑에 글쓰기를 누르셔도 이 화면으로 글쓰기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9 버전으로 보다는 신버전의 에디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신버전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포스팅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할지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 키워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머리라는 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저번 시간부터 뭐 이미지 만드는 방법과 동영상 만드는 방법 그리고 조회수 키워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간략하게 내용으로 주제라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사진 삽입하는 방법들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키워드상에 서울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제목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 맛집을 일단은 그 맛집에 대한 조회수부터 일단 그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조회를 하실 때 네이버에 포스팅을 하는 거니까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네이버 광고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누르시게 되면 그리고 도구 키워드 도구 서울 맛집 서울 맛있는 맛집 생각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5개 정도까지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이태원 맛집 서울 맛집 추천 서울 핫플레이스 맛집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조회를 하시게 되면 월간 검색수, 월간 클릭수, 월간 클릭률, 경쟁 정도, 월간 노출 광고수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맛집이 조회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 맛집 추천, 네. 그다음 이태원 맛집, 서울 맛있는 맛집, 서울 핫플레이스 맛집, 강남 맛집, 광화문 맛집, 서울역 맛집, 종로 맛집. 네. 일단은
서울 맛집도 조회수가 많지만 지금 강남 맛집이 좀 조회수가 확연히 좀 많은 편이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런 다음 강남 광화문 맛집도 조회수가 많은 편이고요. 네, 서울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순이 많다 보니까 지역명의 맛집이 좀 조회수가 많은 편입니다. 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조회수를 참고하신 다음에 블로그로 넘어오셔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의 추천, 서울 맛집 추천은 좀 조회수가 낮은 편이었죠. 월간 검색수, PC상, 모바일상.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넣게 되지만 서울 맛집 추천이라는 것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중에서도 지역명을 넣고 싶다. 마포구 맛집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는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명사적인 메인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많이 넣지 말아야 할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명사가 서울, 마포구, 맛집 추천이라는 단어를 좀 넣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 홍대, 신촌, 신촌역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포스팅이지만 지역명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하나의 포스팅으로 몇 개의 지역의 글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방법도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역도 있겠죠. 연결성 있게 홍대역 이런 식으로 있겠죠. 홍대는 곁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연신내 인근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맛집 추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서울 맛집, 마포구 맛집, 홍대 맛집, 홍대역 맛집, 신촌 맛집, 신촌路맛집, 연신내 맛집, 그리고 춘천, 서울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의 포스팅으로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럴 경우에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초반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할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 서울 맛집 추천 그런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넣었으면 나머지는 동사나 혹은 서술어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추천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굳이 물론 이런 단어를 넣지는 않아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2줄, 3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목을 넣게 되면 다양한 키워드를 물론 잡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양하게 잡다 보면 블로그의 메인 키워드가 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다양한 키워드를 조금 나열을 해서 해주시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줄, 2줄, 3줄까지도 적는 키워드를 넣어서 적는 포스팅 글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하지만 어느 정도 블로그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블로그 제목은 정말 길어봐야 한 20자 정도 안에 정하셔서 포스팅을 하는 게 메인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포괄적으로 여러 키워드를 잡느냐 대비 한 블로그로 메인 키워드 하나만 잡느냐 혹은 2개만 잡느냐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메인 키워드를 몇 개 잡는 걸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서울 맛집도 검색을 할 거고, 마포구 맛집도 검색을 할 거고, 홍대 맛집도 검색을 할 거고, 홍대 맛집 추천도 검색을 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제목을 설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쓸 때 예전 방식은 제목을 뭐 몇 번 몇 번 정도 본문상의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가 조회가 될 때에는 제목상으로도 1차적으로 조회가 되지만 2차적으로는 본문상으로도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제목상의 글 내용의 맥락과 본문상의 글 내용의 맥락과 앞뒤 서론에 빠진 글 내용을 근거와 자료에 따라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은 제목, 2번은 본문 제목, 본문 내용, 그리고 3번은 글 내용의 전개에 따라서 맞는 자유롭게 로봇이 조회를 한다는 것.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시고 조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 내용을 크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좀 크게 하셔도 되고 좀 적당히 하셔도 되고, 오늘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24 정도. 설정을 오늘은 서울에 놀러를 갔다가 친구를 만나기로 하여서 마포구 마포구 어느 먹자골목에서 약속을 잡고 마포구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키워드에 있는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분내용을 하면서 연결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맛집을 찾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어느 맛집을 갈 것인지 서로가 의논하면서 마포구 맛집 추천에 대해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마포구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단어를 연관성 있게 연결을 하진 않아도 돼요. 본문상에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1차적으로 배가 고파서 이곳에서 1차로 먹고 난 후 저희는 이번에는 홍대로 해볼게요. 홍대 맛집 투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대 근처에는 신촌역, 연신내 다양한 맛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는 홍대를 찾았고 그곳에서 2차적으로 맛집
투어를 하였으며 근처 신촌 지역도 방문을 하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를 해야 될 점이 너무 제목에 대한 키워드를 인식을 하고 적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키워드들을 많이 넣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마포구, 또 마포구, 그리고 또 홍대 근처, 신촌, 신촌역, 영신내 이렇게 제목상의 키워드를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오히려 노출이 블로그에 제목에서 너무 많이 법무상의 키워드를 넣게 되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을 적을 때 한두 번은 좋지만 너무 인식을 하고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 키워드를 본인이 잡아야 되는 키워드를 한 본문상에 적게는 한 번, 정말 많게는 3번 정도. 네, 그 이상을 좀 적는 거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네, 한 번에서 3번 정도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몇 번 포스팅을 해보시고 발행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고 그러면 이제 본문상에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키보드상에 F3을 클릭을 합니다. F3을 클릭을 하면 위쪽에 공간이 생기죠. 네, 다시 한번 F3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포구란 단어를 몇 번 썼는지 마포구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4번 들어가면 제목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그리고 신촌, 네. 신촌, 네. 두 번. 한 번 한 칸을 더 띄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빈 공간 한 칸 띄기도 중요합니다. 신촌 한 다음에 띄고 촌을 하면 검색이 안 되죠. 네. 신촌, 역, 네. 신촌역, 네.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메인 키워드 잡는 것과 본문 내용을 적어가는 요령을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글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다양한 쓸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건지 어떤 거를 클릭을 하냐 어떻게 변형이 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그냥 아무 이미지나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주제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는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요. 2개 가져올 수도 있고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4개 가져올 수도 있고 5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를 끌어옵니다. 이미지는 반드시 기존에 다양한 파일이라든지 혹은 물론 가장 좋은 이미지 사진은 실제 카메라로 혹은 휴대폰으로 찍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찍어서 포스팅을 하면 그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이미지를 또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R 이미지 꾸미기야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R 툴즈 통합팩에서 다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R 꾸미기로 변형을 하셔도 그 이미지를 변형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되었으면 포토스케이프에서 픽셀 값과 메타 값을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셔서
그 이미지로 또 동영상을 만드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지 않으시려면 매번 실제 사진도 찍고 실제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서 글을 포스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매번 그러면 힘드니까 이미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이미지를 그냥 임의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개별 사진으로 등록을 할 건지 콜라주 형식으로 등록을 할 건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등록을 할 건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별 사진으로 각자 개별 사진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 사진을 쓰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위치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을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네. 이미지 하나, 이미지 둘 생성이 되었죠. 또 이미지를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렬로 놓겠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 이미지 왼쪽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사진 편집을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 크기 네. 삭제도 가능합니다. 등록을 했다가 이 이미지는 사용하기 싫어 갑자기 변심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네, 1차적으로 이미지를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 에디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처럼 RC 꾸미기처럼 이미지 꾸미는 프로그램처럼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도 이미지 꾸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기 변경 400대, 600대, 700대, 900대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블로그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회전 90도 회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자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블로그 주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다 그러면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서 드시고요. 색깔 변경도 가능합니다. 왼쪽 클릭한 다음에 두께 조절, 색깔, 노란색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요. 아이고 날라차게 하는 스티커네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미지 꾸미기처럼 다른 프로그램처럼 블로그상에도 이미지 꾸미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이미지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시면 다 작업이 끝났다.
또 두 번째 사진도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을 넘어가 있어서 크기 조절을 다시 하셔도 되고, 일괄적으로 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진 선택 있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크기 조절을 하고 싶다 모든 사진을 누르시게 되면 일괄적으로 모든 사진의 다 크기가 됩니다. 혹은 사진을 선택을 하고 싶다. 어떤 사진은 크게 하고 어떤 사진은 작게 하고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적용이 끝났었으면 블로그상에 글 게시해 놓은데 그쪽으로 다시 가게끔 완료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하나하나 저장이 되면서 글 작성해 놓은 곳에 제자리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글을 중간중간 글을 작성하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보시면 클라우드라는 SNS 사진 추가되어 있고요. 이거는 클라우드를 등록을 하셔서 사이트를 등록을 하셔서 하시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추가. 네. 동영상을 예를 들어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면 제가 기존에 하나 만들어 놨던 게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일단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존에 만들어 놨던 동영상을 끌어오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것도 있지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 브이로그죠. 일명 말하는 비디오 블로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영상은 포스팅상의 메인 키워드와 그리고 동영상과의 메인 키워드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쪽에 대한 맛집을 적었으니까 동영상도 서울 쪽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해서 동시에 잡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블로그상의 영역이 잡히게도 할 수 있을 거고 동영상으로 잡히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서울 마포구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혹은 여러가지 지역의 키워드를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잡고 싶다. 서울, 마포구, 홍대, 신촌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가지 나열을 하면 메인 키워드를 분산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구, 홍대, 신촌, 맛집, 추천 드렸네요. 하시면 자동으로 태그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태그가 검색했을 때 발행을 했을 때는 좀 잘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태그를 또 추가를 하고 싶다. 서울 맛집, 홍대 맛집 추천, 엔터, 신촌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그냥 자연적으로 뜨는 태그가 생성이 되더라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태그를 잡고 싶다. 서울 맛집, 마포구 맛집, 홍대 맛집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시 생각을 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태그가 잡힐 확률은 좀 높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로그 최적화, 파워 블로그 그건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실제 사진을 사용을 하면서 실제 동영상 실제적인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런 것처럼 꼭 원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후에 좋은 결과가 낳는 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좀 거의 100% 가깝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포스팅을 해서 파워 블로그를
만들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그 네이버 상에 그 로봇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글이든 아무리 나쁜 글이든 어떤 것을 로봇이 선호를 할지 어떤 것을 더 노출을 시켜줄지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률은 이런 교육을 배우는 것은 학률을 높여서 거의 90%, 100% 이상 로봇이 좋아하는 글을 어느 정도 통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가장 위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가장 아래쪽에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셨을 때에는 이왕이면 홍보성의 글을보다는 그리고 홍보성이라 그러면 이제 영업이죠. 영업에 대한 그 전화번호를 넣거나 그런 글들을 포스팅 한 20개, 30개 한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글들을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원칙으로 따지면 영업을 하기 위한 포스팅의 원래 개념이 아닙니다. 네, 원래 뭐 소소한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일기장처럼 적기 위한 개념으로 블로그가 원래 운영되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보성의 글들이 너무 많이 적다 보면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이제 끌어와서 꾸미기 넣어봤고요. 그리고 스티커, 다양한 스티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스티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어떤 걸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아무거나 곰도 있고요. 공하고 병아리하고 셀카 찍는 거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쉽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인용구, 네. 인용구를 누르시면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크기를 이렇게 크기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30, 네.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죠. 여기는 서울 지금 맛집이니까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분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선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거를 중간에 정렬 방법 중간에 정렬을 보통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장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후에 본인의 가게를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서울 맛집에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네이버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서울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맛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입니다. 2번 3페이지 중에 예를 들어서 나의 가게 위치가 이곳이다. 이곳에 포스팅을 끌어오고 싶다 장소를 그러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역을 추가를 하나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4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될 수도 있으니까. 되네요. 하나 더. 네. 최대 5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소가 뜨는 거를 추가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도에 직접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조회를 해서 마우스를 갖다가 서울역 쪽의 맛집이다. 그러면 갖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서울역 맛집 추천 장소 네.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에 직접 표시 제1아파트 위축 쪽에 서울역 제1아파트역 장소 맛집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장소의 맛집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링크 그 다음에 링크는 어떻게 하시느냐, 링크는 말 그대로 사이트 상에 주소를 넣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링크 사이트 상에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사이트에 서울 맛집 하나로 서울 인기 맛집 탑 100이라는 것인데요. 아무 사이트든지 인터넷상에 열리기만 하는 사이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있잖아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넣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사이트를 2018 서울 인기 맛집 탑 100이라는 이 주소에 가져와서 블로그상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주소를 복사를 해서 넣는 겁니다. 네. 주소를 복사를 할 수 있는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트 상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상에 그냥 넣는 겁니다.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주소, 붙여넣기, 조회, 확인. 네. 이러면 지금 이미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미지상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미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네요.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네요. 이미지상에는 이 링크는 집어넣을 수가 없네요. 네. 이쪽에 있는 링크는 집어넣을 수 없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링크, 네. 이 링크, 이 이미지에는 이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네요. 왼쪽 마우스를 든 다음에 이 링크를 아래쪽 링크를 클릭을 했습니다. URL 입력, 붙여넣기. 네. 그런 다음에 링크 입력 누르시면 이제 이게 입력이 된 겁니다. 네.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아까 투명했던 링크가 약간 진하게 변합니다.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입력이 되어 있는 주소가 보입니다. 네.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링크를 입력할 때에는 위쪽에 있는 링크 추가를 해서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조회를 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 링크 입력 열기를 하시면은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 V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시고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사이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 추가, 파일 블로그, 본인의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이미지 추가와 동영상 추가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추가, 장소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그냥 다양한 자기의 다이어리, 블로그, 일기장을 약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미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용한 도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씩 눌러보시고 하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블로깅 하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포스팅 하다고 그러는데 포스팅하는 개념은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포스팅 하는 것을 블로깅 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왼쪽 마우스로 해서 들어간 다음에 또 꽂게요. 잘 안되네요. 이게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와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생성이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굵기 조경, 예를 들어서 좀 작게 혹은 좀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맞춤법. 맞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맞춤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본인이 오드 작업을 하면서 글씨가 맞게 타자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맞춤법을 활용을 하셔서 틀린 글씨가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친구 느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십니다. 뭐 고난 한 칸 띄워야 되는데 뭐 붙여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뭐 그러지만 이왕이면 형식을 좀 맞추는 게 좋겠죠.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단어를 수정할 건 하고 넘어갈 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러면 맞춤법 검사가 끝난 겁니다. 하나 더 다양한 특수문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트, 네모박스, 스페이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눔 명티 이런 식으로 꼭 글씨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 보시면 나눔 스퀘어 변형이 됩니다. 기본 서체, 나눔 코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하게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제목을 하고 본문을 넣고 다양하게 꾸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꾸민 이후에
이제 발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다 작성이 됐다. 그러면 임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1번 단계로 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임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목 있는 데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는 이미지지만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울 수도 있고요. 위치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취소 지워도 되고요. 네. 그리고 자동 저장에 되어 있는 오른쪽에 숫자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작업을 하다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글을 가지고 오고 싶다 누르시면 바로 블로그로 글쓰기로 이동이 됩니다. 네. 지금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부동산 카테고리 설정해 놓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 어떤 주제의 글인지, 문화책, 영화, 마술, 공연, 전시, 음악, 드라마, 지금은 맛집에 대한 글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 자기 글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설정하셔도 되고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어차피 로봇이 기본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생성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 내 블로그 이웃 간의 공개, 서로 이웃 간의 공개, 비공개를 할 건지,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블로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체 공개를 한 다음에 다 클릭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꼭 태그를 입력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현재 블로그는 애써 태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발행을 한 이후 로봇이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잡아줍니다. 네. 애써 태그를 입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 이 키워드를 제가 잡고 싶은데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맛집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서울 맛집을 적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포구 맛집 제가 이제 잡고 싶는 키워드 이렇게 넣잖아요. 의외로 이 키워드가 노출을 검색했을 때 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서울 맛집이라는 것을 더 노출이 잘 될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네. 복불복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 맛집을 잡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포괄적인 키워드로 해서 다양하게 지역을 그래서 잡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후에 서울 맛집만 잡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제목에서 이렇게 줄여줘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서울 맛집이나 마포구 맛집 위주로 잡히겠죠. 연신내와. 네. 서울 맛집만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도 태그를 어느 정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맛집. 태그는 30개까지 최대 여기 보시면 최대 30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행하기 전에 설정을 태그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본문에 글을 내용 적다가 샵을 넣은 다음에 샵을 입력을 하고 홍대역 맛집
신촌역 맛집 이런 식으로 내용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넣게 되면 발행을 하기 전에 보시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내용에서 다시 발행으로 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역할이 없었는데, 이런 적용되는 거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연결을 해서 적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신촌로 맛집에서 한 칸을 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태그가 잡힐까요? 아무래도 홍대역 맛집 신촌역 이렇게 잡히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원 위치로 돌린 다음에 홍대역 맛집 신촌역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본문 내용 아니더라도 신촌역 맛집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연신내 맛집 추천. 최대 30개까지 태그를 달 수는 있지만 초반에 블로그 하실 때는 좀 많이 달아놓은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너무 많은 태그를 달게 되면 컴퓨터가 어떤 태그를 잡아야 할지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에 잡을 수 있는 태그만 달아주는 게 좋고요. 최소한만 달았다고 해서 이 나머지 태그를 못 잡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어떤 제목이 좋아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이미지와 그걸 보면서 로봇이 좋아하는 대로 잡는 거죠, 솔직히. 단 포괄적으로 잡느냐, 메인 키워드 하나만 잡느냐,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제목 설정과 글 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한 포스팅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포스팅을 잡으면 아무래도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노출 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노출을 좀 살리고 키워드를 조금 하나 혹은 두 개만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좀 지역을 삭제를 해주고 메인 키워드 제목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됐으면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발행을 보시면 현재 바로 발행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예약 발행. 예를 들어서 뭐 그때그때마다 발행을 하시려면 그냥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근데 오늘 또 발행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또 발행하면 좀 그렇다. 혹은 내일 발행을 해야 된다. 모레 해야 된다. 며칠 뒤에 예약을 해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후에 발행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발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포스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작동하는 방법과 요령과 그리고 제목 설정하는 방법, 본문 내용 입력하는 방법, 제목을 다양하게 지역명을 넣었을 때 장점과 지역을 좀 줄였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블로그가 초반에 블로그 키우면서 블로그 개수가 한 30개 정도, 20개, 30개 정도 이상 잡힐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좀 키워드를 좀 작게 해서 제목을 정해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키워드를 분산을 시켜 놓으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하루는, 요즘은 노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도 바뀝니다. 뭐 하루 단위로도 바뀌고요. 어떨 때는 서울 조회랩돈의 서울 맛집이라는 게 노출이 더 잘 돼요.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조회를 해보면 서울 맛집은 좀 노출이 좀 덜 되고 마포구 맛집이 되는 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신촌 맛집이 좀 더 위치적인 노출이 되고 나머지 키워드 마포구라든지 잘 잡히던 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원인이 너무 다양하게 키워드를
제목을 넣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 그 전에 또 네이버상에서도 음, 그 로봇이 자기 입맛에 조금 약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다양하게 한 포스팅으로 여러 개를 잡게끔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포스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에는 정말 본인이 잡고자 싶어하는 키워드를 메인을 키워드를 몇 개만 토ப்பு 맛집 이렇게 추천을 넣고 두 개 정도 잡히겠죠. 뭐 세 개. 서울 맛집 추천, 서울 마포구 추천, 서울 맛집 추천, 마포구 맛집 추천, 마포구 맛집 이 정도만 잡는 생각하면 예를 또 하나 더 주겠네. 서울 쪽에 가는 지역으로만 맛집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줄인 다음에 서울 맛집 추천, 어, 추천해 드려 보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차후에 블로그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나머지들은 약간 서술어나 동사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메인 키워드 명사는 하나 혹은 두 개, 네, 하나 혹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은 계속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키워드를 또 지역명을 여러 개를 넣게 되면 분산이 되겠죠. 어떤 하면 이 지역의 맛집에 대해서 잡혔다가 어떨 때는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맛집이 되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아시고 제목을 그, 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초이스를 하신 다음에 블로그의 내용을 적고 이미지와 꾸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서울 맛집. 지금 네이버 광고의 조회수를 가지고 포스팅을 했지만 검색을 해 보시면 사이트 상에 검색을 해 보시면 모바일 상에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맛집, 서울 군고 맛집, 서울 맛집 추천, 맛집, 잠실 맛집, 홍대 맛집 이 연관 검색어로도 참고를 하셔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울 맛집,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에 연관된 서울 맛집 추천, 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포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끝내기 전에 이제 제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제 본문도 내용을 적으실 때 연관된 서울 맛집을 키워드를 잡았다 그러면 연관된 서울 맛집 추천, 서울 신촌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연관되게 중간중간에 내용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글 내용은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네, 정답은 없지만 너무 홍보성이지 않는 정말 그리고 방문, 경험적인 내용이 되게끔 적는 게 좋습니다. 저 어디를 갔었는데요. 그랬었어요. 이렇게 갔어가지고 이것을 먹으니 참 좋더라고요. 정말 실제 있었던 것처럼 생동감 있게 글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하면서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유법도 있고 그 반대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용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화제거리 어디 어디를 보니 요즘에는 어디 어디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런 통계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의 맛집에 검색한 결과를 보니 서울 맛집에 대한 검사의 맛집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거 자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이미지도 사용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의에 맞는 글을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맛집에 대한 조회수보다도 오히려 더 디테일한 지역명의 강남 맛집에 대한 포스팅과 글의
조회수가 확연히 많았답니다. 많은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보성의 글도 이제 활용을 해서 적는 것도 좋고요. 앞뒤 정갈에 맞게끔 어떤 키워드를 돋보이게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적어주면은 확실히 서울 맛집에 대한 서울 혹은 수원 맛집 추천에 대한 키워드를 잘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형편없이 글을 썼더라도 오히려 서울 맛집의 추천에 대한 글이 더 노봇이 판가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봇의 입맛에 맞는 글 제목과 글 내용을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결국은. 아무리 남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글을 잘 적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네이버상에, 사이트상에 발행을 하는 노출을 했더니 노출이 잘 안 돼. 하지만 대충 적었던 글이 또 오히려 노출이 돼. 물론 그런 경우는 확률은 높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더 노출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포스팅은 한 번에서 노출이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적어 저렇게도 적어 또 다양하게도 적어보고 이 느낌 살려서 저 느낌 살려서 적어보면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적었더니 노출이 잘 되더라 몇 번 포스팅을 하다 보면 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곧 확률이고 그게 곧 정답이겠죠. 그게 곧 로봇이 좋아하는 포스팅이 될 겁니다. 블로깅. 예. 그런 블로깅을 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교육을 넘어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본인의 몫입니다. 예. 그리고 포스팅을 다양한 키워드를 조회수가 많이 하게 되게끔 해줘야 포스팅이 자기 블로그가 약간 최적화도 되고 파워 블로그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워 블로그 혹은 최적화 블로그 혹은 시랭크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에 대한 컨셉의 컨텐츠의 블로그다. 컨텐츠이다 할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포스팅을 하시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다양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 늘리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댓글 달기 혹은 댓글 받기 그런 것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1차적인 거는 포스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키워드 다양하게 포스팅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조회를 하잖아요. 검색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조회를 해서 서울 맛집이라는 곳에 제 블로그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머무느냐 얼마나 내 글을 오랫동안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글을 읽었을 때 그 장시간 긴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갖다가 포스팅을 하시다 보면 나름 블로그의 질도 좋아지고 나름 힘있는 일명 말하는 파워적인 블로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기는 힘들지만 그 과정의 포스팅에 대한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실제적인 사진부터 해서 동영상 그리고 제목 선택 그런 까지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포스팅을 하나, 두 개, 세 개, 100개, 200개 쌓이다 보면 결국은 힘이 있는 블로그가 됩니다. 꼭 당신의 블로그는 파워 블로그가 최저가 블로그, 시랭크 블로그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